가장 저는 좋은 게 자연치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질의응답, 대화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고차원적인 치유 에너지를 뽑아가는 방법이에요. 제가 준비한 강의 이렇게 해봤자 이거는 그냥 일방적 전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황토방에서 캠프할 때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이 내 얘기 듣기 싫어 하는 사람은 이제 개별적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사실은 모여서 같이 해요. 한 사람 두고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상담 준비하고 있다가 저 답 찾았어요 하고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궁금한 거 이제 답 찾아냈다. 이거 들으면서 왜?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자연치유라는 게. 다 고민하는 것도 다 거기서 거기고 궁금해하는 것도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 상담하는 거 다른 사람 상담을 들으면서 나도 그랬는데 그렇구나 하고 그걸 알아가는 거거든요. 네, 네 선생님. 여기 암 판정을 받고 나서요. 네.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가 충격을 크게 먹은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심리적으로. 네네.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해 나가다가 네. 이 마음의 중심도 잡아가고 네. 여러 가지 방법론도 네. 사용을 하고 네. 쭉 생활을 하면서도 네. 이 마음속에 그 공포감이 네. 잠재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잠재돼 있는 거를 자기 본인은 네. 잘 인지 못하고 이렇게 네, 맞아요. 네. 살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주만이아님은 그거를 어떻게 그 공포감을 누구나 갖고 있는데 네. 해결을 어떻게 해요? 네, 요거 이걸로 하죠. 예, 이걸로 하는 겁니다. 이 치유청사진이 이게 뭐냐면요. 여기 방법론 있잖아요. 방법론. 그러면 이 치유청사진이 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확신이라는 게 뭐죠? 그 뇌피셜이 아니에요. 나 나올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착각하나,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요, 이 방법론에 구충제가 있어요. 네, 구충제도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구충제로 암이 낫지는 않아요. 왜? 구충제는 증상만 없앨 뿐이지 원인을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구충제 먹으면 암을 내가 치유가 될 거라고 확신을 얻었어요. 그럼 공포 있어요, 없어요? 공포 없죠. 근데 구충제 먹으면 치유가 될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러면 구충제 먹으면 암이 나을까요? 낫지 않습니다. 확신하잖아. 구충제 먹었잖아. 방법은. 확신하면 치유청사진인데? 그럼 암이 나아야지. 왜 안 나? 왜 안 나을까요? 이건 청사진이 아니라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착각. 우리가 청사진은 뭐냐면요. 문제의 본질에 부합해야지 청사진이에요. 근데 구충제가 문제의 본질에 부합한 치유책일까요? 그렇지 않는데 내가 그렇다고 착각을 한 거지. 착각을 한 거거든요. 즉 우리가 감정은 통제가 안 되거든요. 선생님 공포감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포감 통제가 안 돼요. 공포감이 안 좋은 걸 알았어. 이제 공포감 없애야지. 공포감 사라져 한다고 공포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 공포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암이 죽는 병이 있기 때문에, 죽는 병 인식하기 때문에 나한테 공포감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공포감을 가리는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왜? 공포감이 생긴 원인이 뭐죠? 암은 죽는 병. 이라는 인식이 나한테 공포감을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포감 자체가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암이 죽는 병이 아니면 공포감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럼 암이 죽는 병이 아니려면 어떻게 돼요? 청사진이 세워지면, 그러니까 청사진이라는 게 뭐냐면 암의
본질이 있거든요. 예,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요. 이건 뭐 좀 방대해서. 암의 의미와 본질이 있어요. 그러면 암의 의미와 본질, 그러니까 현실, 암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치유책이 나와요. 이 본질을 해결할 치유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거를 뭉뚱그려서 치유적합적 생각 습관과 생활 습관이 그 치유책이 돼요. 근데 왜 이게 암의 문제 본질 치유책이냐를 설명하는 건 너무 방대해요. 예, 그 제가 42시간 강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방대하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뭐 그거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다 들으면 이해를 해요. 다 들으시면. 그러면 암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암이라는 문제가 이걸로 해결이 되는 걸 내가 그냥 누구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가 됐어. 그러면 암이 죽는 병이에요? 죽는 병 아니죠. 즉, 이 청사진은 암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치유책으로서 내가 그걸 온전히 이해할 때 진짜 제대로 된 청사진이죠. 그런데 만약 개똥쑥을 먹고 암이 낫는다. 개똥쑥에 뭐 항암 성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가 이걸 먹으면 낫는다고 하면 어때요? 처음에는 효과 있어요, 다. 그리고 개똥쑥을 먹을 때 확신을 하고 먹는 게 효과가 좋을까요? 이거 뭐 낫겠어 하고 먹는 게 효과가 좋을까요? 모든 방법은 확신을 하고 할 때 효과가 좋은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문제의 본질이 해결이 안 되니까 처음엔 효과가 있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효과가 없어지죠. 그때 이제 낙담하고 공포감은 더 커져요. 왜? 아, 이걸로 나을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안 나? 그러면 방법이 없네? 공포감은 더 커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확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걸 착각이라고 하고 저 또 우상이라고 표현도 해요. 우상이 뭡니까? 나를 알면서 구해주었던 절대적 존재. 뭐 다 그거 찾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을 찾으면요. 어차피 이게 답이 아니거든요. 왜? 문제의 본질을 해결 못하니까. 증상만 없을 뿐. 이 우상이라는 거 다 증상 없애는 거예요. 증상은 일시적으로 없어지지 계속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반드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찾았는데 그게 실패를 하죠. 공포감은 더 커져요. 그렇잖아요. 막 그걸 찾았을 때 기뻤는데 이게 유일한 답이라고 이제 나를 구해줄 우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우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해보니까 이제 안 낫는 거예요. 우리 누구지? 김철민 씨가 그 이제 지금 구친제 막 하다가 막 좋아졌다고 하는데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아,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실망을 하잖아요. 절망감은 더 커요. 그때 실망했을 때. 그렇잖아요. 이제 나를 누가 구해줘? 우상이 이제 이것도 우상이 아니면 뭐가 우상이지? 남는 건 절망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우상 찾지 말고 진짜 이 청사진은요 착각이 아니에요. 아, 뭐 이게 좋으니까 이거 먹고 나 나을 거라고 그냥 내가 믿는다고 그게 청사진이 아닙니다. 청사진은 문제의 본질에 부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암이란 문제의 본질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원장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 저도 강의로 제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고. 문제의 본질이 나오면요. 뭐가 나오냐면 툴이 나와요. 툴이. 뭐가 진정해. 그거 강의 다 들으면 다 나와요. 이게 이해가 저절로 돼요. 보통 들으셔도 막 이게 부분 들으셔서 그러지. 이 풀로 들으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강의 한두 개 들으신 분 질문이 많은데 다 듣잖아요. 질문이 없어요. 왜? 다 들어있으니까 답이. 질문이 없어요. 오히려 다 들으신 분은 질문이 없어요. 근데 부분 들으신 분들이 이제 질문이 좀 많은 거지.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청사진이라는 건 내가 진짜 온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암이 났는지. 그때 그 두려움이 원천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내 몸에 암이 있나 없나 걱정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신경 쓰지 않는. 제가 뭐 담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 겁 되게 많아요. 담력이 좋아서 그게 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아니까 이 있는 암이 안 무서운 거예요. 제 담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예. 제가 원래 뭐 겁을 안 먹어서가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어디 이렇게 동굴인데 눈이 보여요. 눈빛이. 얘가 호랑인지 고양인지 몰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두렵죠. 그런데 후레쉬를 붙여봤더니 고양이야. 두려워요?
안 두렵잖아요. 우리는 다 암을 호랑이로 보지만 저는 고양이로 보여요. 예. 내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애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울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체를 잘 모를 때 고양이도 두려운 거예요. 실체를 모르니까. 아, 저기 호랑이면 어떡하지? 실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빨리 이 암이라는 실체를 알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과정을 저는 잘 봐봐. 그러니까 지금 무서운 게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암은 다 호랑이인데. 저도 마찬가지. 저 누워서 천장 보면서 죽는 생각만 했다니까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 누구나. 근데 저는 이제 학습을 했죠. 학습을 해서 암의 본질을 알고 그거의 치유 툴을 알고 그러면 암이 죽는 병도 죽을 병도 아니라는 걸 아니까 저 그 상황에 저는 제 자신이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암 환자를 일렬로 세워요. 어떤 기준으로 세우냐면 치유 가능성으로. 그럼 저는 맨 꼬레비라고 생각했어요. 꼬레비라서 여기서 서는데 여기 절벽 끝에 발끝으로 서 있는 느낌. 아차 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했으면 저는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무염식에 너무 이렇게 옥죄일 필요는 없었는데 그때 당시엔 저는 무염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저는 원래 짜게 먹었기 때문에 무염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청국장을 먹고 싶었는데 자연드림 갔더니 3% 천일염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리고 버섯 구울 때 그 굵은 소금 몇 알만 뿌려도 진짜 맛있거든요. 그거 그냥 그냥 그 맥맛으로 먹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몇 알 뿌려서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발끝으로 여기 서 있는데 조금만 삐끗하면 떨어져 죽는데 여기서는 삐끗해도 안 떨어져 죽잖아요. 근데 나는 끝이잖아요. 삐끗하면 떨어져 죽으니까. 근데 저 8개월 만에 전 회사 살아있어도 기적인데 사회에 복귀했다니까요. 우리가 이 공포가요 모든 걸 무력화시켜요. 공포가. 세포를 이 세포가 망가진 거 아닙니까? 암은? 우리 공포가요 세포를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거예요. 유전자도 가장 빨리 망가뜨리고요. 몸의 염증도 가장 빨리 생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실체가 이렇게 그렇지 않은데 현대의학의 철저한 실패가 우리가 암에 대한 공포를 너무 죽음으로 이렇게 그 자체에 억눌려 버리니까 저는 사실 강의를 통해서 그걸 깨버리는 게 저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어떤 뭐 녹즙이 좋다, 뭐 식사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라 그거는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방법이라는 건 얼마든지 우리가 공부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종합 예술이거든요. 제가 강의가 단지 사실 전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를 남기는 게 저의 목적. 암 죽는 병 아니네. 당연히 저러면 들어보니까 암 낫는 병이네. 라는 걸 내가 깨달을 때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 지금 뭔가 해오고 계시죠? 달라진 게 없는데 암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자율신경 균형이 일어나잖아요. 부교감 활성화되잖아요. 기쁘죠? 저는 기뻐요. 저는 지금 오대산, 제가 치병했던 그 오대산이 제2의 고향 같아요. 엄마의 자궁 같아요. 그때가 그리워요. 여러분 지금 그립습니까? 그리워할 것 같아요? 나 해안 쪽 보고 이제 오줌도 안 눈다. 그때 되면 지겨워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하시면 치유가 안 돼요. 아니, 그런 내가 지금 진짜 이악 물고 막, 낫기만 해봐. 내가 이쪽으로 오줌도 안 눈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지금 심리적으로 괴롭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면 여기서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겠어요? 부교감은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암이어서 다행. 제가 블로그 글에 카페 글에 올라온 거 있어요. 나여서 다행이고 암이어서 다행이다. 제 친구가 15년 전에 뇌출혈로 죽었거든요. 말 한마디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저는 암 진단받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쉬고 싶었어요, 제가. 근데 암 걸리기 전에 쉰다고 하면 바가지 팍팍 긁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 인정해줘요. 근데 죽을 병 걸렸다니까 누가 뭐래요, 이제 쉬는데. 그러니까 그게 우선 너무 좋았고, 제가 이제 암을 공부하면서 내가 만약에 정말 암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 무서운 건 내가 만약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의식은 있는데 몸을 못 움직여요.
그러면 그게 딱 내 몸만한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왜? 몸을 못 움직이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였어요. 내가 만약에 의식은 있는데 내 몸을 못 움직인다. 저 5분만 있어도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10년, 20년 사는 사람도 무지 많아요. 근데 암은 내 몸을 가둬놓지 못하거든요. 말기암도 그 기른정 씨 아시죠? 기른정 씨 일주일 전까지 방송했어요. 그리고 이영애 씨, 김영애 씨인가요? 김영애 씨죠. 그분 그 뭐 세탁소 뭐 딸내미인가 뭔가 그거 뭐 그 얼마 전까지 몇 주 전까지 촬영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 울랄라 섹션인가? 그 친구는 여기 꾀병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어떻게 말기암 환자가 저 빨빨거리고 잘 돌아다니냐? 암은요 나를 통제하지 못해요. 죽는 그 얼마 직전까지 나는 자유롭게 모든 걸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도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으면 더 건강해져요. 근데 그래서 뭐가 있어요? 나는 암 환자여서 행복합니다. 그런 책도 나오는 거예요. 이전과 더 다르거든요. 그런데 나는 뇌출혈이어서 행복합니다라는 책 보셨어요? 나 뇌경색이어서 행복합니다. 심근경색이어서 행복합니다. 이런 책 읽어보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나도 장애가 남아요. 삶의 질이 떨어지고 노동력 상실을 해요. 천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급성으로 오면 이 뇌혈관 질환으로 나타나는 심혈관 질환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만성이면 암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다행인 거죠. 암이어서. 여러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암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게 응축돼서 만약에 뇌출혈 심근경색으로 나타났다.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다행입니까? 암으로 나타나서. 그렇지 않아요? 진짜 다행인 거예요. 이거는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너무 암에 쩌들어 계시지 말고 약간 생각을 바꾸면 정말 다행인 거예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이런 언제 이렇게 멍석 깔아놓습니까? 예. 제가 만약에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오대산 가서 난 몇 달 있다 올게 그러면 와이프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뭐라고 하고? 예. 근데 암에 걸리고 가니까 뭐래요? 아, 집안 걱정하지 말고 잘 있다. 예.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치병 잘하라고 하죠. 막 옆에서 뭐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잖아요. 멍석 깔아주잖아요. 언제 한번 내가 태어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고층 건물은 중간에 휴식층이 있는 거 아시죠? 고층 건물은 중간에 휴게층이 있어요. 피난층도 있고. 우리가 인생이 길잖아요. 이런 기간이 낭비가 아닙니다. 분명히 있어야 될 매듭인 거예요. 매듭. 어차피 매듭 맞잖아요. 이거는 뭐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매듭이 왔잖아요. 그거 잘 보내셔야죠. 잘 이용하셔야죠. 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암 죽는 병 아니에요. 쫄지 마세요. 그 근원적인 두려움을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시면 좋냐? 내 몸에 암이 있거나 없거나 신경이 안 쓰이는 수준까지 오시면 그건 이제 다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냥 예. 그 수준까지 도달하시는 과정에서 네. 뭐 주위에 아는 환우분이 돌아가신다든지 네. 그런 일이 있을 때 네. 흔들릴 수도 있고 네. 기본적으로 그런 확신, 불령이 네. 있다라는 게 내 의식에는 있지만 네. 무의식에는 사실 혹시 있는 거 아니 무의식을 바꾸는 게 치유청사진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그 주변에 환우분 돌아가시는 거 저는 와이프는 얘기를 안 해요. 예, 얘기도 안 하고 또 동행이라는 재작년인가 나온 거 혹시 보시나 모르겠어요. 거기 한 7명인가 나오는데 다 죽잖아요. 그거 보고 정상인도 공포를 느끼더라고요. 암에 대해서. 근데 저는 전혀 안 느껴요. 물론 안타깝죠. 돌아가신 거 안 느껴요. 근데 왜 안 느끼는지 아세요? 그분은 원인 치유 안 하셨잖아요. 두려움 속에서 증상만 없앴잖아요.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암이 죽는 병도 죽을 병도 아니라는 건 때려 죽여도 암으로는 죽을 수가 없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왜 현실은 암으로 죽잖아요. 왜?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암에 걸렸는데 똑같은 삶을. 제가 암을 의미를 뭐라고 마지막 경고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당신 그렇게 살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여태까지 이 암 이전에도 여러 증상 오셨을 거예요. 여러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 개무시하셨잖아요. 약 먹고 증상 없애고 똑같이 사셨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게 안 된다는 게 암인데 마지막 경고를 받고 또 어떻게 해요? 수술하고 방사선 암만 없애고 똑같이 살아요 또. 암에 대한 공포 속에서. 그럼 뻔한 거죠. 결과가 뻔한 거죠. 근데 내가 왜 당연한 걸 보고 내가 왜 공포를 느껴야 돼요? 당연한 걸 보고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당연히 원인 치유하지 않으면 당연히 암이 내 몸을 장악하고 그 사람 몸을 장악하고 죽는 게 당연한데 당연한 걸 보고 내가 왜 공포를 느껴야 됩니까? 왜 두려움을 느껴야 되죠? 왜 느끼냐?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내 몸에 있는 암이 신경 안 쓰여야 된다고 또 말씀드렸는데 종국에는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치유되는 사람이 왜 치유가 되고 치유되지 않는 사람이 왜 치유가 안 되는지를 내가 설명이 가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었어요? 설명이 돼. 그런데 내가 왜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낫는지 왜 안 낫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현상만 보죠. 이 사람도 녹즙 먹었는데 나았는데 이 사람 녹즙 먹었는데 죽었어. 그러면 나는 녹즙을 먹어? 그럼 나는 죽을까 살까? 고민되지 않으세요? 아니 똑같이 이 사람도 녹즙 먹고 이 사람도 녹즙 먹었는데 이 사람은 살았는데 이 사람은 죽었어요. 나는 먹고 있어. 난 이쪽일지 이쪽 부채도사도 아니고 이쪽일지 어디에 걸릴지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고 걱정이 되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녹즙 먹는 게 낫고 안 낫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녹즙을 왜 먹습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뭔가를 하면 그 의미를 아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낫는다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다 메모리 되죠. 왜? 이거 먹으면 암이 낫는데 왜 나머지를 왜 해요? 우리가 녹즙 먹어서 암이 낫는 게 아니라 녹즙을 왜 먹냐면 우리 몸은 자연치유잖아요. 자연치유. 우리 자연치유 하잖아요. 자연치유는 저절로 낫는 게 자연치유잖아요. 스스로 그럴련. 저절로 낫는 거잖아요. 그게 치유가. 근데 저절로 나을 암이 왜 생겼겠어요? 이 세상에 저절로가 있습니까? 저절로 없어요. 엄격한 치유 조건 하에서 암이 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녹즙을 왜 하느냐? 엄격한 치유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념적,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시기적, 환경적, 트라우마 해소, 환경적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치유 적합적일 때 치유 현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녹즙을 먹어서 암이 낫는 게 아니라 녹즙을 왜 먹냐? 우리 몸의 시기적 조건 중에 시기적 조건을 충족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녹즙이기 때문에 녹즙을 먹는 거지 녹즙 먹어서 암이 낫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은 뭐만 봐요? 이 사람은 녹즙 먹고 이 사람도 녹즙 먹었는데 이 사람은 낫고 이 사람은 안 낫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럼 나을 거면 다 낫든가 안 나을 거면 다 안 낫든가 녹즙에 암이 낫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녹즙이 암이 낫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녹즙으로 모든 걸 다 퉁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녹즙뿐만 아니라 치유적 각적 생각 습관, 환경, 관계의 재설정 이런 게 다 된 사람은 이제 항이 낫는 거고 이게 안 된 사람은 안 낫는 거겠죠. 생명 연장에만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면 그게 안 돼 있어서 돌아가신 거를 내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닙니까? 네. 두렵다면 아직은 네. 되게 확신이 안 서 있을 가능성이 확신이 안 쓴 게 아니라 아직 잘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저는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의 전달로 설명 들으면 다 한국말에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이걸 자기화한다고 하거든요. 저는 자기화. 주마니아 강의 들으면 암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왜? 제 의견 들은 거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마니아가 암에 대한 공포가 없어져야 된다고 해서 내가 공포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걸 이해하고 깨달을 때 그 공포가 사라지는 거고 실천도 저절로 되는 거고 치유적합적 생각 습관, 생활 습관 저절로 되는 거고 내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아쉬운 거예요. 더 하고 싶어서. 왜? 이거 하면 낫는데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욕망이 있어요. 욕망의 표현이 실천이 돼야 돼요. 우리 연구하시는 분 밥 자주 거른다고 그랬잖아요. 왜?
연구에 대한 욕망이 밥 먹는 것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이 욕망의 실천이 돼야 되는데 의무의 실천이시잖아요, 대부분. 해야 된다니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어려워요, 사실. 이게 말의 한계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저의 온전한 생각이 있는데 이걸 어쨌든 말로 풀어야 되면 이게 언어라는 거에 한계도 있고 또 전달되는 과정에서 또 이 의미의 누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을 온전히 하는 이게 뇌를 스캔해서 이렇게 딱 심어주면 좋은데 그게 이제 어렵죠. 뭐 지금 저기 누구냐 테슬라의 그 누구죠? 머스크가 지금 이거 머리 이거 그 슈런 링크인가 뭐 그 회사 세워서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메모리에 담아가지고 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쨌든 말로 이렇게 전달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김만희님이 그 하실 때 네, 치유 증사진이 딱 서고 네, 치유하거나 치유 네, 계획을 네, 네. 과정에서 네. 암에 관한 두려움이 아니고 네, 뭐 어떤 형태의 삶에 네,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라는 여러 가지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 그거 강의 때 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 그것도 강의 때 다. 왜냐하면 왜 제가 그거를 강의 때도 그런 얘기도 하냐면요. 암은 삶 속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냥 암에 좋은 거 뭐 이런 게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 결과만 말씀드리면 제가 기준 낮추기 설정 바꾸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바꾸고 설정을 바꾸면요. 달라져요. 내 삶의 어떤 그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조건이 아니라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데 되게 힘들고 괴롭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훨씬 환경은 안 좋은데도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뭐가 좌우한 걸까요? 이 현실이 즐거운 현실에서 즐겁고 불행한 현실에서 불행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현실을 불행하게 보니까 불행한 거고요. 즐겁게 보면 즐거운 거예요. 그럼 그건 왜 그러면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하냐? 그게 설정하고 기준이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정 바꾸기, 기준 낮추기. 그래서 다양한 사례를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똑같은 나의 현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달라져요. 심리적으로도 달라지고 행복도도 우리가 행복 속에서 행복한 만족한 삶 속에서 치유가 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이 만족하고 예전에는 항상 무언가 쫓기고 무언가 결핍이 있고 또 관계에서도 그랬는데 관계에서도 그런 걸 못 느끼고 만족하고 설정 바꾸고 기준 낮추면 그렇게 돼요. 항상 누군가 원망스러웠어. 저도 와이프가 원망스러웠고 막 그러신 분 있잖아요. 그런데 설정 바꾸고 기준 바뀌잖아요.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그렇게 이제 바꾼다고 바꿨는데도 예. 그게 아직 그 무의식 쪽이나 뭐 그런 아니 그게 이제 무의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도 우리는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데 무슨 노력을 하냐면요. 그 현상 자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요. 만약에 내가 두렵다. 그럼 두려움을 가리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려움의 원천이 있는데 원천을 해소되면 이게 당연히 없어지는데 그냥 두려움을 가리는 이런 거죠. 내일 시험 보는데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할 때는 그게 사라지니까. 그런데 시험은 도망치겠죠. 예, 시험은 사실은 우리가 시험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은 오히려 공부를 집중해서 하는 게 원천적으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게임을 하잖아요. 내일 시험인데 스트레스 받아. 그럼 게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근원은 어때요? 더 두렵죠. 무의식은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암에 대한 공포를 하려고 없앤다고 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심리 상담 받고 뭐 해봤자 두려움은 더 커져요. 원인에 대한 답은 더 어차피 시간 갈수록 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래요. 근면성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왜? 누구나 다 노력을 해요. 근데 그 노력을
현상 없애는데 하느냐? 수술항암 방사선이나 아니면 그런 두려움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없애는데 쓰느냐? 원인을 없애는데 쓰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이죠. 예. 그래서 본질적인 거를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정확한 현실 판단, 현실 파악이 돼야지 그 근원을 이제 이게 건드릴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항상 특히 암에 있어서는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말초신경만 남는다고 말씀을 드려요. 어떤 이걸 본질을 보려는 그거를 다 막아버려요. 이 공포가. 그래서 뭐만 남아요? 생존 본능, 말초신경. 그러니까 뭐예요? 수술항암 방사선에만 목을 매는 거죠. 왜? 이게 없어야 산다는 그 말초신경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되게 안타깝죠. 그런 모습들이 제가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의원님은 제가 알기로는 수술도 하시고 네, 항암 치료도 하신 거 네네. 같은데 네. 자연치유에 대한 시작을 네. 언제부터 하셨는지, 그러니까 현대의학 치료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처음에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 제가 2회차 때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2회차 때 풀스토리를 다 들었어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병원에서 수술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왜 합니까? 여쭤봤더니 뼈에 있는 그 살을 다 도려낼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하시냐면 신장암의 경우 원발을 제거하면 한 달 더 살 확률이 40%래요. 그러니까 하재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 수술 받기 전날까지도 잠을 못 잤어요. 병원을 나가야 되나? 근데 저는 그때 지식이 없어요. 진단 받자마자 수술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건 이제 이 마비가 오거든요. 그때도 엉치나 발가락도 이제 감각이 없어지. 마비가 왔을 때 내가 만약 수술을 거부하면 병원에서 안 받아줄 거예요. 저 어디로 가요? 그게 두려웠어요. 이게 수술 안 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이걸 거부하면 병원에서 이제 나를 안 받아줄 거다. 나 암 난민이 될 거다. 마비가 진짜 내가 노력했는데도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그 두려움에 수술을 한 거고요. 원발 신장 없앤 거고요. 항암은 제가 항암 이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50%만 50% 4개월 먹었거든요. 50%만 해서. 그것도 항암의 의미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항암이라는 건 이용하는 거고 시간 버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다 시간 버는 거예요. 어떤 시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수술도 그렇고요. 항암도 그렇고요. 방사선도 그렇고. 시간 버는 거지 그걸로 낫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전 처음부터 자연치유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왜? 의사 선생님이 답이 없대요. 답이 없는데 그러면 본인이 못 고친다는데 바지끄레기 잡고 뭐 부탁하면 고칠 수 있는 걸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고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종양내과 선생님 안 걸리면 많이 돌아가신 분 되게 많아요. 본인이 안 걸려도 본인 암 못 고쳐요. 그러니까 못 고친다는데 그러면 제가 거기다 뭐 의존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내 말 따라서 오면 그냥 완치 가능해.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치료나 잘 받아. 라고 하셨으면 저는 딴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자연치유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 믿고 의사 선생님 말만 따랐을 거예요. 근데 의사 본인이 답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죽어요? 손가락 빨다가?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글에도 썼어요. 나를 고칠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한 거고요. 그게 이제 자연치유. 그래서 현대학은 이용하는 거고 자연치유는 추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조합입니다. 그 조합. 그런데 추구를 잘할수록 이용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또 뭐 질문 있으세요? 오늘 뭐 준비한 건 하나도 못하고 얘기만. 근데 이게 훨씬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예? 예.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네. 8개월 후에 복직하실 네. 때 회사에 복직하면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을 일도 더 네네. 많잖아요. 네.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내 마음이 뭐 사실 저는 3월쯤에
복직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연말까지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저 아니면 안 되는. 제가 만약에 죽게 생겼으면 뭐 그거는 상관을 안 하는데 제가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니까 한 거고 또 제가 하는 일이 제가 이렇게 막 얽매여 있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뭐 어떤 딱 뭐 9시부터 6시까지 꼭 붙어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건 아니라서 제가 그때만 조금 이제 날방 까고 좀 하고 나머지는 좀 이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복직으로 많이 이렇게 그 연락 주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꼭 물어봐요. 현재 상태도 여쭤보고요. 일이 어떤 종류의 일인지, 업무 강도가 어떤지, 그리고 회사에서 어느 정도 편의를 봐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복직 여부를 결정하게 이렇게 조언 드리고 그래서 복직에서 지금 잘 하고 계신 분도 많고요. 그래서 사실 일의 종류가 중요해요. 일반인도 하면 버겁다. 그런 건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치유적합적 직업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공기업, 공사, 교사, 교수 이런 거는 얼마든지 시간 조절도 가능하고 일을 할 때 하더라도 또 휴식도 가능하고 그런데 만약에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언가 계속 해야 돼. 그러면 이거는 좀 치유가 온전히 되고 나서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